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전기 관련 네, 과장님하고 우리가 쓰는 네, 전기가 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네, 내지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내지는 아파트 네, 우리 어떤 계약 어떤 계약을 해야 네, 좋은지 장단점도 한번 알아보고 네, 오늘 그 우리 아파트 입주민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일반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그 전기 관련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하나씩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전기 제품의 효율을 높이거나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평소에 네, 평균 온도를 지키는 것과 네. 준수하는 것과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름철 적정 온도를 네, 26도에서 28도로 설정하고 유지를 하면은 네. 전력 소비를 절감을 하고 에너지를 높일 수가 실내 있고요. 온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겨울철 적정 온도 같은 경우에도 네, 18도에서 20도로 네, 설정을 하고 네, 그걸 준수해서 유지를 하시게 되면 네, 전력 소비 절감하고 네, 에너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네, 또 평소에 네,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네, 전기 사용 습관에 대해서 네, 크게 먼저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또 다음으로 각 가전 제품별 네, 전력 소비가 크고 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 가전제품 7가지 종류에 대해서 네, 각각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네,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크게 네, 평소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네, 전기 사용 습관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공고를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대기 전력을 제거하는 습관을 기르자. 대기 전력이요. 예. 네,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전기 제품 전원이 네, 온인 상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네, 플러그가 꼽혀 있는 가전을 통해 네, 새어 나가는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것으로 네, 전기 흡혈기라도 불립니다. 전기 흡혈기. 네, 통상적으로 가정 에너지의 5% 내지 10%가 네. 이렇게 대기 전력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5%에서 10%가요? 예, 굉장히 큰 굉장히 수치죠. 큰데요. 네, 굉장히 큰 수치죠.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플러그를 모두 빼놓거나 네, 또는 온오프 스위치가 달린 네, 3구 내지 5구의 멀티탭을 사용해서 네, 스위치를 오프 시켜 놓으면은 네, 대기 전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리모컨을 사용하는 가전 기기인 TV, 오디오 등은 네, 멀티탭을 별도로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네, 편리하기도 하거니와 네, 소비 전력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전기요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큰 틀에서 전기 사용 습관을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소비율 등급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등급은 5등급 대비 네. 약 30%에서 40% 절전 효과가 있으니까 상당한 차이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등급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숫자가 낮을수록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좀 말씀드린 가전 제품별로 네, 효율적인 전기 사용 습관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먼저 네, 첫 번째로 여름철 대표 가전 제품인 네, 에어컨의 효율적인 네. 전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 참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사용 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에어컨 사용은 네, 선풍기 30대를 소모하는 전력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풍기 사용을 병행해서 네, 실내 온도를 26도, 28도로 유지하게 되면 네. 에너지 효율은 높이면서 네. 소비 전력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름 그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8도 정도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는데 네, 통상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네, 약 7% 정도로 매우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약하게 가동을 하고 네, 선풍기 한두 대를 정도를 동시에 가동하시게 되면 네, 동일한 냉방 효과와 더불어서 네, 전기료도 매우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끔 가정에서 네, 너무 덥다고 네, 에어컨을 20도로 설정을 해놓고 한 대를
계속 가동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은 에너지 소비량은 굉장히 많고 네. 효율은 떨어지는데 네. 그것과 비교해서 네. 네.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하시고 네. 선풍기를 한두 대를 동시에 가동하시면은 네. 훨씬 더 좋은 냉방 효과가 더불어서 네. 사용 전력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네.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온도를 20도로나 막 17, 8도 낮추지 말고 그렇죠. 적정 온도 26도, 28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네, 설정하면서 선풍기 네. 한두 대를 가동하면 예. 18도, 20도 맞추는 거보다 훨씬 더 느낌은 시원하게 느끼면서 느껴지면서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높여서 전기 요금이 소비 전력도 줄이고 네.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추가로 덤으로 네. 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네.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면 네. 3% 내지 5% 정도의 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15일 전후로 네. 또는 최소 1개월 주기로 네.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해주시면 네. 에어컨 성능은 높이고 네. 소비 전력은 줄이고 네.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에어컨 쓰다 보면 이제 뭐 에어컨 필터 교환이다 이런 생각을 아니 청소를 한다 이런 생각은 보통 많이 안 하고 그냥 묵혀놨다가 여름 되면 탁 켜고 이렇게 사용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 그거마저도 에어컨 그 필터 청소를 네. 한 뭐 보름이라든지 한 달 주기로 이렇게 네, 이 청소만 해줘도 그렇습니다. 굉장한 세이브가 되네요. 네. 다음으로 겨울철 네, 대표 가전 제품인 온풍기와 네. 전기장판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풍기도 엄청 많이 먹죠. 그렇습니다. 네, 네. 겨울철 온풍기와 전기장판은 네, 겨울철 소비 사용 전력량의 주범입니다. 네,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네,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네,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24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네, 불가피하다면 네. 수면 시간인 저녁 23시부터 11시부터 네. 그 다음날 7시까지 사용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네. 자, 냉장고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도 말씀드릴게요. 네, 주부들이 그 냉장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 그 또 주부들이 전기세에 대해서 관심도 더 많잖아요. 네. 기대되는데요. 네. 네, 자, 냉장고는 네, 적정 온도로 설정하고 네, 통풍이 좋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냉동실의 경우에는 영하 15도에서 영하 18도로 설정 유지를 하고 네, 내용물이 가득 찰수록 네, 냉기가 잘 전달이 됩니다. 네, 냉동실 같은 경우 그렇고요. 네,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네, 여름은 1도에서 2도 수준으로, 네, 봄 가을은 3, 4도 수준으로, 네, 겨울은 5, 6도 수준으로 냉장실 온도를 설정하고 이용 보관하는 것이 네,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적정 소비 전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네, 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냉장실은 내용물이 많으면 네. 냉기 순환이 되지 않고 네, 내부 온도가 증가해서 네, 음식물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냉장고 용량 대비 네, 60% 내지 70% 수준으로 네. 내용물을 보관해서 네, 이용하시면은 냉기 순환이 잘 되고 전기 소비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세탁기 세탁기요? 예. 네,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탁물을 모아서 한 번에 네, 세탁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세탁물의 에너지 소비는 세탁물의 양보다 네. 사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탁물을 모아서 하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횟수를 많이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전기요금 소비량이 많고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게 사용량을 줄이고 네. 전기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네. 전기 밥솥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밥솥이요? 예, 네. 전기 밥솥이요. 네, 통상적으로 전기 밥솥의 보온 기능을 네, 오프해 주시면 꺼놓으시면 네, 보온 기능입니다. 네, 그거를 꺼놓으시면은 그 기능을 꺼놓으시면 전력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온 시간이 7시간 이상일 경우에 네, 밥을 새로 짓는 것과 동일한 크기에 네, 동일한 양의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네, 따라서 밥을 냉동 보관 또는 냉장 보관해가지고 네, 데워 먹는 것이 네, 밥맛도 더 좋고 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게 보온을 오래 하는 것은 그렇게 전기세가 좀 상당히 나간다는 전기 얘기죠. 사용량이 많고 네. 요금도 많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줄이려면 그것을 냉동 보관해서 냉동 다시 보관해서 데펴 다시 먹는 데펴 먹는 것이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밥맛도 좋고 훨씬 더 경제적인 밥맛도 방법.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여섯 번째로 정수기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요. 예, 정수기요. 네.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네. 온도가 덥기 때문에 네. 상시 온도가 좀 덥기 때문에 온 기능을 네. 오프하에 주시고 사용하시면 꺼두고 사용하시면 온 기능을 네. 꺼두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겨울에는 정수기의 냉 기능을 네. 상시 온도가 겨울에 낮기 때문에 네. 냉 기능을 꺼두신 상태에서 오프한 상태에서 사용하시면 전력 소비를 줄일 수가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수기를 네, 여름에는 네, 그 온 기능을 꺼버린다는 게 그렇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 기능을 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냉 기능을 죽이고 냉 기능을 죽이고 온 기능을 살리고. 아, 그렇게 사용하시면 예, 예.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마지막 7번째 네. 비데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비데의 좌변기 히팅 기능이 네. 24시간 켜져 있는데 네. 그거를 어플을 하시면 네. 어플을 사용하시면 전력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보통은 24시간 켜놓잖아요. 그렇습니다. 변기다 보니까 예, 예.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것보다 딱 쓰고 나서 딱 네. 끄고 나오면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은 전기세 많이 절감.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전기라는 것도 조금만 좀 습관을 잘 들인다면은 네, 전기세를 많이 아낄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계절별로 또는 전기 제품별로 네.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네.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아신다면 네. 적정하게 소비전력도 줄이면서 네. 전기 요금을 감소할 수 있는 좋은 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좋으신 말씀. 그 과장님 네, 아파트에 네, 제가 이제 주택관리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아파트 그 계약이 네, 전기상 계약 방법이요. 그렇죠. 계약 네. 방식이 네. 어떤 것이 있고 네. 또 그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랄까 아니면 네. 거기에 대한 특성이랄까 네, 그런 계약 방식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면 되겠을까요? 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아파트의 전기사용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 특히 고압 같은 경우에 네, 아파트 계약 방법이 뭐뭐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한 장단점과 네, 비교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파트는 네, 공급 전압에 따라서 네, 전기 사용 계약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네, 자, 아파트의 공급 전압이 저압일 경우에는 네, 각 세대별로 네. 계약을 해가지고 세대별로 계단기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걸 호별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압일 경우에는 호별 계약을 하고요. 네, 아파트의 공급 전압이 고압일 경우에는 네, 종합 계약 아파트와 단일 계약 아파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하신 게 아마도 네, 고압으로 공급 전압이 되는 네, 종합 계약 아파트와 단일 계약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파트 단일 계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일 계약이요. 예, 단일 계약이요. 호별 즉 세대별 사용분과 네, 공동 설비 사용 전력량에 대해서 네, 주택용 고압 전력 요금 단가에 따라서 네, 요금을 계산하고 네, 요금 청구서 한매를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한전에서는 청구 요금에 대해서 한전이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네, 자체 호별 배분을 시키고 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호별 네. 배분을 시켜서 청구하고 납부를 하십니다. 네, 예. 아파트 단일 계약 방법의 요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네, 공동 설비 사용 전력량을 포함한 네, 전체의 네, 사용 전력량을 네, 아파트 세대 수로 나누어 가지고 네, 평균 사용량을 산출한 다음에 네, 이에 해당하는 기본 요금과 네, 전력량 요금에 네, 아파트 세대 수를 곱해 가지고 네,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해서 네, 전체 기본 요금과 네, 전력 요금을 네. 계산해서 요금을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그 말씀을 좀 이제 쉽게 제가 이해했는가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네, 단일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통틀어서 네, 한국전력에서 이제 이 요금을 부과를 관리사무소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틀은 걸 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을 공용 부분과 네, 세대 부분을 나눠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관리사무소에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그럼 추가로 아파트 종합계약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에서는 매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네, 호별 세대별 단독 사용 전력량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네, 주택용
저압 요금 단가에 따라서 네. 요금 계산을 하고 네. 이를 집계한 세대별 요금 사용량 집계표를 포함해서 요금 청구서 한 매를 네. 발행해가지고 호별 요금 내역을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교부를 해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얘기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니까 종합계약이라는 것은 예, 각 호별의 전기 쓰는 양을 예. 한전에 전송을 해서 한전적 전송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전에서 직접 네. 호별한테 요금 부과를 하는 거죠. 요금 계산을 네. 호별로 요금 계산을 해드리는 거죠. 네. 자, 그럼 더 추가로 네. 고압 아파트의 요금 차이에 대해서 네.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압 아파트의 요금 차이는 네. 개별 세대 사용량과 네. 공동 설비의 사용량에 따라 네. 요금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전체 사용량 대비 공동 설비 사용량의 비중에 따라 네. 유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네. 전체 사용량 대비 공동 사용량의 비중이 네. 25%보다 높으면 네. 종합계약 아파트가 유리하고요. 네. 전체 사용량 대비 공동 설비 사용량의 비중이 네. 25%보다 낮으면 네. 단일 계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제 단일 계약과 종합 계약이 아파트에 적용이 될 때 우리가 네. 이제 참고해야 될 사항은 네, 이제 그 25% 기준으로 네,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물 전기 사용량이 네, 높으면 종합 계약이 좀 유리하고 네, 그리고 좀 25%보다 낮으면은 단일 계약이 좀 유리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전체 사용량과 네. 공동 설비 사용량의 포지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25%보다 높냐 네. 낮냐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가 어떤 계약이 더 유리한지 네.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세대 입주 전의 공사 기간 동안에는 네. 공동 설비의 사용량이 100%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이때는 종합계약 유리를 하고요. 네. 전체 세대가 모두 입주 완료된 아파트라면 네. 통상적으로 단일 계약이 유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분양을 하고 분양회사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하고 나면은 그 공사들이 많고 자기들 뭐 용접이다 뭐다 막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세대 뭐 전등 조명도 달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공용 부분을 전부 쳐서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개별 세대 사용량 하나도 없는 케이스고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계약이 유리하고 예. 그 세대가 다 들어왔을 때는 예. 아무래도 네. 공용 부분 전기료가 세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네. 단일 계약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그 종합계약 아파트와 네. 단일계약 아파트의 네. 요금 유불리 차이를 비교하시려면 네. 한전 사이버집에 들어가시면 사이버 지점이요? 예. 네. 요금 계산 비교하는 네. 란이 있고요. 네. 거기에 아파트, 오피스텔 요금 비교 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아파트의 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네.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요금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불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네. 그 아파트의 요금 제도 변경을 원하신다면 네. 관할 한전 지연 신청하시면 네. 변경 후 신청하시면 되고 네.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다른 계약 방법으로 변경할 수가 없음을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단위 기간은 1년 단위로 최소한 1년 단위로 네, 최소한 1년 단위로 계약 네. 변경을 할 수 있다. 계약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특이한 사항 있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네. 필요하시면 한전 사이버 지점 들어가셔가지고 네.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네. 저도 이제 그 4년 전에 아, 예. 네, 분양 아파트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행을 그 전기에 대한 실행을 제가 이제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분양이다 보니까 네. 종합 계약이 돼 있었어요. 네. 당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어느 정도 지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네. 계속 종합 계약으로 하면은 네. 이것이 어떠나 싶어서 제가 그때 당시 상담을 많이 요청했었죠, 과장님한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섬세하게 일러주시고 또 오셔서 체크도 하시고 데이터도 좀 제가 좀 주십시오 하면 잘 정리해서 한 6개월치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 나중에 단일 계약으로 바꾸다 보니까 네. 우리가 한 달에 전기세 우리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많게는 120만 원 정도 절감이 돼서 예. 제가 우리 정말 우리 입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 네. 그렇게 성실하게 저한테 모든 것을 자료를 제출하고 뭐 일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신 그 한 몇 개월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도움됐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별 말씀을요. 네, 전기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되 네, 요금 제도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데 네, 소장님처럼 요금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네, 그걸 검토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많은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우리도 이제 과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반 세대에서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오늘 이렇게 많은 도움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세대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어떻게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것들을 이론적으로나 또 습관적으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